미국의 재활병원에 한 달 반 정도 입원을 해 있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혼자 밥도 먹게 되고 양치질도 하게 되고, 그래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두 개씩 배워갑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미국의 물리치료 의사들은 뭐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웃으면서 같이 농담하면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이제 자신이 생겨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주치 미국 사람이 너 공부 여기서 계속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대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27살이었는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대는 일반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의과 대학원 과정으로 또 4년을 다녀야 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은 40살 돼야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아서 난 못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공부는 별로 관심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공부에 대한 거는 사실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좀 랭귀지 코스라도 좀 들어볼까 하고 좀 한 1년 정도를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공부하는 비자로 받아 나가지 않으면은 미국 내에서 그걸 바꾸긴 어렵고 제3국을 다시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 큰 뭐 하는 일 없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랑 단둘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휠체어 태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휠체어 타기도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외출도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어서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미국에 안 온다. 정말 이 미국이라는 데가 그 전에 연수 왔을 때 느끼는 거는 너무 제가 그때는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소름 끼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난 미국에 정말 뭐 좋은 일도 있어도 안 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어쩌다 보니까 또 국회로 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13대 국회 저 전국구 의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어머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한국을 들어오게 돼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뭐 좀 나름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컴퓨터도 배우고 또 사업도 해보려고 열심히 알아봤지만, 전신마비의 중증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몸이 건강한 사람도 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게 밤낮으로 뛰어서 고생을 하고 노력해도 어려운 건데, 그 당시에는 저 같은 전동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도 전혀 없었고요. 물론 뭐 지하철이고 버스 같은 게 그런 시설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 밖에 외출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는데 사업, 학교 뭐 복학 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무의도식 하는 그런 시간만을 보내다가 정말 이러다가는 나는 우리 집에서의 장남으로서의 역할, 또 사회에서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한심한 존재로밖에 안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은연중에 뭐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도 남동생한테 네 형이 저렇게 됐으니까 네가 잘해야지, 요 다음에 저 힘든 형도 도와주고 네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장남의 나에게 거둔 기대가 점점 이제 차남으로 옮겨져 갔고, 사실 그게 당연한 거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저 저는 불쌍한 장애인으로만 다 여기는 상황이어서 내 사지 육신 중에 가장 멀쩡한 거는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천재같이 머리가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학구파 노력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 유학을 결정했을 때 사람답게 살겠다, 내 집안의 부모 형제들한테 그 짐을 조금만 더 덜어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지 출세를 하겠다, 큰 성공을 하겠다, 이런 건 정말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학부를 저는 주립대학 가는 걸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보스턴에 있는
주립대학교를 이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 뭐, 4년 과정을 3년 만에 끝내면서, 4.0 만점에, 한국에서는 4.5 만점에 2.5가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4.0 만점에 3.8이 넘었으니까 거의 다 예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장에도, 그렇게 우등 졸업한 사람들은 졸업장에 특별한 마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가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게 사실 이게 컬러로 하면은 금색으로 이제 있는 건데 이런 마크가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게 학부를 우등 졸업을 하고 만약에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은 꿈에나 그리고 막연하게 동경만 했을 하버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이 하버드 대학원을 간 것도 원래 미국에 갈 때 그냥 나 혼자 생각했을 때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괜찮은 것들이 변호사가 되고 만약에 법대를 못 가고 좋은 학교를 못 가서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학부에서는 제가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모 한 분이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회계사를 하면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아무 지장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셔서 대학에서는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원 가기 1년 전부터 대학원 입학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학원들은 대학원 전공별로 다 보는 시험이 다릅니다. 일반 대학원을 가면은 GRE라는 시험을 보고 법대를 가면은 LSAT라는 시험을 보고 또 의과대학원을 가면은 MCAT이라고 MCAT라는 시험을 다 다르게 되는데 저는 이제 법대를 가려고 이제 LSAT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한국 교회에 갔는데 제가 1991년도 미국 가기 바로 전에 책을 오직 하나뿐인 나의 삶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이 이제 조금 팔리면서 그 당시에 아침 프로그램 KBS 아침에 창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이제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여자 아나운서가 그동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보스턴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이제 그분이 아는 척을 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분이 결혼을 한 분이 한 10여 년 전에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김민석 의원이라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케네디 스쿨을 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에서 몇 년 있으면서도 케네디 스쿨이 무슨 학교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워낙 거기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가 교육 도시니까 교육이 굉장히 발달한 좋은 학교가 뭐 이름도 모르는 학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가 하버드의 정책 행정대학 전문 대학원인 하버드 존 F 케네디 스쿨 오브 가버먼트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저 케네디 대통령 사후에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아예 그냥 지금은 고유 명사처럼 케네디 스쿨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가게 돼요. 참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제가 장애인으로 힘들게 살아온 부분에 대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어떤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뽑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사했는데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 그 케네디 스쿨에 그 당시까지 한 번도 중증 장애인 학생이 없었대요. 그리고 뭐 학교 교직원이나 교수들 중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시설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입학해서 어머니와 남동생과 하버드 구경을 하면서 하버드의 설립자가
존 하바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동상을 가서 왼쪽 발, 왼쪽 구두 코를 만지면은 행운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고기만 만져서 그 부분만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노랗고 딴 데는 다 검티티한 거 별로 보기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저도 억지로 팔을 뻗어가지고 그거를 만지고도 하고 했는데 제가 케네디 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는 동안에 케네디 스쿨은 정말 좋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70여 개국에서 오는데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런 학생이 한 3, 40여 명. 그리고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영방송이나 아주 큰 방송국에 앵커나 기자를 했던 사람들도 아주 많고 이미 뭐 국회의원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상원의원을 하고 무슨 장관급, 차관급을 지낸 사람들도 뭐 장관 임기가 끝나든가 뭐 국회의원을 한번 떨어지고 한 고수 기간을 타서 케네디 스쿨 와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미국에 나가면은 거의 그냥 연구원이나 청강생으로 뭐 학위과정을 하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은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과정을 같이 합니다. 당시에 정말 놀랄만한 사람은 필리핀의 내무부 장관이자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은 나이도 꽤 되셨었지만 비서가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타자 한번 쳐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케네디 스쿨에는 그런 게 안 통하니까 모르면 배워라 아니면 나가라 하니까 그거를 과외를 받으면서까지 컴퓨터를 배우고 타이핑을 배워서 나중에는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야, 정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듣고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때 언제나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단체 사진을 찍으면 전체 중앙 뭐 그 이후에도 뭐 거의 무슨 사진을 찍으면 그렇지만 케네디 스쿨에서도 졸업 사진을 찍을 때 가운데 맨 밑에 있는 게 저입니다. 휠체어 탄 사람은 저 단 한 명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지금은 부분적으로 좀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케네디 스쿨 교수님들 중에서 너 한국 가지 말고 미국의 그런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일해본다면 내가 보내줄 수 있다. 유엔에서 한번 일해보겠느냐 하는 정말 좋은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욕심이 컸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빨리 들어가서 그동안 제가 병원에서 3년 5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친구들이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외국으로 유학 가고 할 때 아, 나는 정말 그들보다 많이 뒤처지는구나. 너무 그게 마음 아프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다 거절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좋은 기회를 조금 외국에서 일도 해보고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하지만 아무튼 한국에 들어왔어도 저는 그래도 신문에도 이런저런 그 기사도 실리고 해서 또 하버드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형 출입문이 다 수동문이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비 오고 할 때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다가 이 문 좀 고쳐주세요. 내가 학교 다니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니까 뭐 정말 제가 말하자마자 1, 2주 안에 그 문들을 자동문으로 고치고 그런 과정들이 또 한국 신문에 실리다 보니까 저는 졸지에 좀 약간 과장돼서 하버드의 정문을 고친 사람으로 이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대학교에서 강의할 기회도 생겼고 또 방송국에서 뭐 인터뷰뿐만 아니라 또 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들 또 뭐 해서 칼럼을 진행할 수 있는 라디오 칼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차에
1999년 당시 여당이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이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취지를 내세워서 신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그때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계셨고 군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북 출신이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도 그런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신당 창당한다는 데가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일 수 있지만 거기서 참 좋은 조건으로 이제 영입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얘기하기는 나는 장애인이지만 솔직히 뭐 사회복지나 장애인 복지에 관련 인권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한 적은 없고 내 나름대로 의회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의회 정치에 대해서 많이 정말 노력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나 뭐 장애인 뭐 그런 것만 하자고 하면은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창당을 주도하는 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큰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영입이 돼서 들어갔는데 가고 보니까 얘기가 제가 원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전동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각계 대표들이 쫙 들어온다는 게 신문에 나오면서 저는 인권 대표, 장애인 대표. 우리 그 내부적으로는 정책적인 거를 하자 해서 저는 정강기초위원회,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기준을 만드는 그 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장애인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일지라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재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학계에도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공무원 중에서도 장애인이 여럿 있고 대기업에도 몇 명 있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과 어울리고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다 보면은 아주 자유롭게 그냥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